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주간 북한 관련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촌에서 제일 재미없는 북한 내부 관련 시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일일 지시문이고 북한 노동당의 일일 지령서인 노동신문이 주간에 게재한 주요 기사들을 매일 면밀히 분석하고 이번 주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첫째, 김정은은 왜 새해 벽두부터 소위 새시대 건설 혁명 복마전을 펼쳐놨는가? 둘째, 김정은과 노동당이 왜 북한 주민들에게 말을 적게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가? 그 의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선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은은 왜 새해 벽두부터 새시대 건설 혁명 복마전을 벌려놨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주간 노동신문은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이 새해 벽두부터 소위 새시대 건설 혁명, 건설 대전 이런 것을 벌려놓은 것은 첫째, 전체 인민이 좋은 집이라는 훌륭한 환경에서 살면서 세상에 부러움없는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소위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살림집 건설 문제에 대한 김정은과 노동당의 변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김정은과 노동당은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살림집 문제는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이며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하는 데서 1차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지금까지의 인민들이 낙후하고 비문명적인 생활 리듬과 생활 습성, 생활 방식에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정치 의식과 문명 수준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 낙후하고 비문명적인 생활 리듬과 생활 습성과 생활 방식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김일성 족속이 77년간 철권 통치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1990년대 초부터 공산주의 사회의 표본이라고 제창하면서 세운 강력한 식량 배급 제도를 스스로 무너뜨려서 더 악의적인 것은 북한 주민 사회가 미처 준비할 새도 없이 예고도 없이 무너뜨려서 전체 주민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파괴한 족속이 누굽니까? 가정과 자식들을 돌볼 새 없이 매일 조직생활 총화, 사상학습, 대중동원에 끊임없이 끌어내고 닥달질한 족속이 누굽니까? 그리고 문명, 김일성 족속의 체제 유지 연구하라는 야망에 전체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가둬놓고 수령 족속의 노예로서의 삶을 강요한 족속이 누굽니까? 1990년대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아남기 위해 국가가 배정한 산림주택까지도 팔도록 내몬 족속이 누굽니까? 김정은은 저들 족속이 망고의 제약으로 빚어진 사태를 지금 북한 주민 사회의 비문명 미개의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직접 접했던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이 소위 개선연설 행사 광경에 대해서 당시 소련군 종군 기자가 쓴 감상 기사가 생각납니다. 개선연설장에 들어선 그 많은 평안도 군중들이 하나같이 깨끗한 하얀 옷에 하얀 보선까지 신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깨끗한 민족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 문장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백이 민족이 그 모든 문명과 정결함을 파괴한 족속이 바로 김일성 족속입니다. 다음 김정은이 벌려놓은
건설 대전이 미래 투자라는 변명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김정은과 노동당은 주간 내내 전체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오늘의 세대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이 10년 발전하며 이렇게 후대를 위해 우리 대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놔야 한다. 이것이 바로 100년 계위 애국사업이라고 70년 묵은 개벽다구 같은 호소를 했습니다. 정말 가소롭습니다. 주민들이 먹고 살아남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초현실적인 미래 투자라는 말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원래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는 북한 땅에 투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소위 남조선에서 쓰는 언어다 해가지고 아예 원천 봉쇄했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투자라는 말까지 꿰들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면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이 짓거리를 하게 된 결론은 어디에 있는가? 김정은과 노동당이 이 건설 대전이 전체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전체 인민이 총동원해서 해야 된다 하고 호소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즉 먹고 살아남기 위한 북한 주민사회의 당과 수령에 대한 사상적 이탈, 조직적 이탈을 막기 위해 소위 미래투자라는 탈을 쓰고 북한 전역을 토목공사장으로 전락시켜서 전체 민을 여기에 매몰시켜서 사상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옴짝달싹 못하게 가둬놓으려는데 이 음흉한 본질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왜 북한 주민 사회를 향해 말을 적게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번 주간 김정은이 직접 검토하고 게재 비준한 중요 기사에서 노동신문은 이렇게 제창했습니다. 전체 북한 주민들이 말은 적게 하고 행동 실천으로 김정은의 사상과 의지를 관철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노동신문이 전체 북한 주민 사회를 향해서 말을 적게 하라고 경고한 것은 그 말은 즉 김정은이 듣기 싫어한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고로 지금 북한 주민 사회에서 우무로 양으로 서서히 광범위하게 표출되는 말들이 김정은 비난 일색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노동신문이 이 기사를 분석하면서 북한이 혈육과 연락하고 있는 탈북민 여러 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장마당에서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욕하는데도 안전원들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답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무엇인가? 김일성 족속의 3대에 와서 북한 주민 사회가 아직은 세상을 알진 못해도 그들이 겪은 사실 그대로 김정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인간은 지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구별됩니다. 이 때문에 일성 족속이 가둬놓은 폐쇄 국가에서 77년간 살아오고 있는 북한 주민 사례는 북한 밖의 세상은 알지 못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런 수준에서 지금 서서히 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족속 붕괴와 북한 자유화는 지금 어렴풋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사회가 깨어나고 있으며 이 주민사회를 향한 김정은의 통치 권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음 북한 외부 관련 시사입니다. 김정은이 이번 주 화요일 즉 2월 22일에 공산 중국의 시진핑에게 구두 친선을 전달했답니다. 결국은 김정은이 말한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자가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전달했다는 뜻인데 시진핑이 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판단인데 엉덩이에 뿔이 난 김정은이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그렇게 애걸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제 애비 김정일 출생 80도세 꽃바구니나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는 데 대한 소심한 복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그 구두 친서라는 데서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오늘 조중 두 당, 두 나라는 전략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노골적인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짚으시고 공동의 위협인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조중 관계를 불패의 관계로 더욱 확고히 다져가서 평화롭고 발전하는 세계를 건설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제 주제에 미국 주도의 자유세계로부터 홍콩 문제, 대만 문제, 인권 문제, 지적 자산권 탈취 문제 등으로 공격을 받는 공산 중국을 김정숙 체제 유지에 깔끔히 이용해 먹어야겠다 하는 속셈이 김정은의 이 구두친서라는 데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공산 중국이 종당에는 북한의 김일성 족속 체제를 버리는 상황이 지금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푸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김정은은 마냥 좋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세계가 어느 한쪽을 잃으면 또 다른 한쪽을 취한다는 것. 이것은 순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타 유엔, 미국 등 자유세계의 대북 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고 오히려 강경해지고 있다는 점, 이거는 흔들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희망을 걸고 북한 관련 주간 대외 시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